네, 안녕하세요. 조성빈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졸업한 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이사학번 새내기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원대 체육교육과 이사학번 21살 천안에서 온 김가빈입니다. 제가 MBTI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MBTI까지는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MBTI는 INFP입니다. INFP. 오케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사학번 21살 신민결이고 이제 인천에서 왔고 MBTI는 ISFJ입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아산에서 온 21살 민태용이고요. MBTI는 인프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서 온 23살 박규현이고 MBTI는 ESTJ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원대학교 다녀보니까 어떤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원래도 교원대학교를 되게 일지망 중에 일지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최대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선배님들도 편하게 해주시고 학교도 교사만 생각하고 왔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교사 양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네. 그런 걸 어디서 느꼈어요? 교수님들도 애초에 수업을 해주실 때 강의를 해주실 때 뭔가 그런 임용을 바탕으로 해주시거나 또 관련된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교원대 다녀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들었고, 왜냐면 저희 과 특성상도 있지만 뭔가 학교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우리 과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았고, 그리고 아까 태용 학생이 말한 것처럼 체육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저는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언제부터 목표로 준비를 했었는지. 네, 사실 저기 맨 끝에 있는 그 후배님은 제가 그 과정을 다 알잖아요. 사실 교원대학교를 몰랐죠? 처음에 그냥 높이뛰기 준비하려고 서울 처음 올라갔을 때 성빈쌤한테 배우게 됐는데 성빈쌤이 교원대 출신이셔서 처음 알게 됐고 그렇게 성빈쌤 추천으로 그냥 준비하고 썼던 거라 저는 원래 교원대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리고 입시하자 말자 알게 된 거라서 잘 모릅니다. 혹시 언제부터 목표로 준비했죠? 예, 저는 이제 수시 이육광탈을 하고 이제 수능을 최저 때문에 봤는데 그때 이제 성적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제 사실은 인서울 아니면은 이제 재수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한국교원대학교라고 그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이 있어서 수능 끝나고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수능 끝나고 알게 된.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요? 네, 학교는 같았는데 제가 일반 사회교육과를 가려고 했었어가지고 막판에 좀 체육교육과로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혹시 언제부터 목표였죠? 저는 고3 생기부 끝나고 6개 어디 적을까 생각할 때 그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 수시 때 학교 어디 있었었나요? 저는 6개 중에 서울대 하나, 중앙대 종합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3개만 썼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붙어도 안 가겠다? 다른 쓰고 싶은데 가고 싶은 데만 써서 집중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마인드로 3개만 썼습니다. 그럼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 3개가? 서울대는 워낙 우주 상향으로 쓴 거라 떨어졌고 중앙대 떨어지고 여기 붙었어. 여기가 오히려 상향이었는데 붙어가지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혹시 중앙대학교 붙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나요? 하지만 여기를 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건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원래 입시할 때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일사과를 희망했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크게 심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대 입시를 딱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했고 또 근데 고강도로 엄청 심하게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파열이 한두 번 정도 있었어서 그게 하필이면 또 교원대 실기 1주 반 정도 남았을 때여서 그것 때문에 좀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열이 됐는데 잘 봤네요, 실기를. 네, 그 회복에만 좀 집중을 하면서 어쨌거나 하체다 보니까 상체 위주로만 해서 그때 또 턱걸이를 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야구를 했어서 이제 야구 선수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시대 입시할 때는 조금 덜 힘들게 쉽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즌에 딱 첫 훈련을 했는데 이게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고강도 훈련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멘탈적으로도 내가 한 운동이 좀 헛된 운동이었나 하고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높이뛰기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저희는 모르는 사이일 수 있었는데 네. 이미 높이뛰기 때문에 미리 만났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야구 선수였고 저기 축구 선수였고 혹시 무슨 선수였어요? 일반인. 아 그냥 일반인? 여기도 네. 일반인. 네, 좋습니다. 혹시 수시도 조금 준비하는데 힘든 점이 있었나요? 수시 준비할 때는 저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시도 하면서 면접 준비도 하고 저는 실기 학원도 다녔고 그리고 정시도 최저를 맞추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어려워서 좀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짜서 이때는 딱 이것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고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기 준비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수시에도 어쨌든 실기가 있는 학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시로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면 정시로라도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탕을 깔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에 준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성이 철저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신 공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 사실 학년마다. 그 제가 완전 정시파여서 아, 수시를 아예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 2.5 정도였고 2학년이 아마 2.2, 3 정도였고 3학년이 1.7 이어서 총 합해서 한 2.28 정도로 교원대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갔네요. 네. 근데 여기 2023년 기준에서는 제가 높은 성적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상향으로 생각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붙었네요. 네,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입결이 낮아지고 있나요, 혹시? 네,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나중에 좀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이 어떤 참혹한 현실. 이번에 정시 실기고사도 보면 경쟁률이 다 알죠. 1.8대 1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별로 이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들어오는 학생들이 사실 진짜거든요.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이유 자체가 뭔가 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뭐 선호도가 떨어지고 뭐 교권이 무너져서 선호도가 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와중에 내가 진짜 여기를 오고 싶은 사람이라고 딱 그게 이제 판가름이 된다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 교원대학교 체육교과 딱 쓴다? 걔네가 진짜 찐인. 그리고 뭐 임용고시 결국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에 있어서 뽑는 인원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입학할 때도 우리 선배들이 피크라고 했어.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도 피크였어. 그 내가 졸업할 때 2018년인데 2019년 그때도 피크였어. 근데 지금도 많이 뽑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속 피크였고 우리 학교 학과 사람들 보면은 되게 잘 붙잖아요. 예.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래서 사실 뭐 1.8이고 뭐 입시 이거 뭐 이렇게 커트라인 낮아지고 이런 거 사실 아무 상관없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자랑스럽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자랑스럽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임용고시 진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수시는 성적을 공개해줬고 이제 정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들 성적 기억하시나요 혹시? 환산 점수도 기억나세요? 일단 저는 국어 수학 중에서 국어 선택해서 국어 2 하고 영어 4, 탐구 2, 3 이렇게 맞아가지고
환사는 아마 221.09였던 것 같습니다. 실기 몇 감 했어요? 10감이었습니다. 10감? 저는 국어 수학 중에 수학을 택했고 수학 3, 영어 2, 탐구 3, 3으로 환사는 제가 기억하기로 226점 몇이었는데 소수점 아래로는 기억이 제대로 안 납니다. 실기 몇 감 했어요? 총 9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과 지망했던 사람보다 못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 중에 국어 택했고 백분위가 기억나서 백분위가 국어가 89, 영어 2등급, 탐구 하나 97, 그리고 하나 95로 환산점이 아마 239에서 40 정도 됐던 것 같고 실기는 10감에서 총 359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능 성적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최저는 맞췄습니다. 그럼 제일 잘 본 거 뭐였죠? 제일 잘 본 거 영어랑 사문 혹시 몇 점이었나요? 둘 다 2등급. 오케이. 잘했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올해 아직 커트라인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정시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지원 가능한 성적이면 한 12감 정도 내외로 들어오면은 합격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한 10감 정도로 목표하시고 한 자리대 감수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 9감 이내로 들어오면 아주 좋다.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를 했을 텐데 이렇게 운동도 많이 했을 거고 실기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어떤 나의 좋았던 습관이나 운동 조언 같은 거 해줄 수 있으면은 한 명씩 얘기를 해주세요. 운동에 관한 조언은 교원대를 지망하시는 분이라면 턱걸이랑 높이뛰기는 미리 준비해라, 이 두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공부할 때는 하루하루 그냥 내 할당치 한다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적 오르니까 그냥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할당치만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계속 기숙사를 썼어가지고 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그래도 끝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운동 관해서는 사실 턱걸이가 교원대 실기 중에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요? 네, 턱걸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높이뛰기보다 어려웠어요? 네, 오히려 진짜 그냥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진짜? 힘들어서 이야. 그것만 좀 틈틈이 해준다면 그래도 성적만 딱 맞추고 감수 최소한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턱걸이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턱걸이가 어렵다고 느낀 건 일찍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일찍 시작을 안 했어요. 그죠? 왜냐면 턱걸이는 단기간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력이라는 것 자체가 금방 안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나 몸짱되고 힘 다 좋아지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반면에 높이뛰기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배우잖아요? 진짜 한두 달 만에 그냥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턱걸이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사실 제일 유리한 종목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제일 쉬운 종목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죄송해요. 태클 건 건 아니고. 네, 제가 시즌 딱 시작하고 한 2주 후에 턱걸이를 시작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너무 어렵지. 초반에 한 4개, 5개 했다가 열 몇 개로 늘린 거여서 처음에도 많이 했네. 4-5개면. 근데 저도 시작할 때 한두 개로 시작했었어요. 처음에 몇 개 했어? 저 처음에 한 개 그죠. 이게 그렇다. 근데 턱걸이는 그냥 미리 준비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왜냐면 요령이라는 게 없으니까. 전 수능을 이제 야구하면서 같이 준비하느라 야구 끝나고 한 9시부터 학교에서 야자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수능은 이제 장기전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그냥 교훈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치 채운다 생각하고 끈기있게 꾸준히 하시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턱걸이가 저도 이제 처음 한 개부터 시작하려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 턱걸이를 개수를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나 죽었다 하고 그냥 개수만 계속 채우시면은 그래도 많이 늘 것 같아요. 밴드를 끼시든지 아니면 뭐 그냥 땡기시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100개를 채운다 하면 점프를 해서 100개를 채우거나 그렇게 개수 채우는 거에 주력을 하시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수시에 공부했던 습관. 그리고 궁금한 게, 수시여도 운동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 운동에 좀 중요성 같은 게 있다면 또 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시처럼 항상 크게 똑같은 게 아니고 각 학교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을 제일 잘 들어서 선생님 타입을
분석하는 게 아마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서 똑같은 내용을 2, 3차로 나눠서 매일매일 복습을 따로 했던 게 저는 제 공부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저는 사실 실기를 막 집중적으로 했던 타입은 아니었어서 수시 실기 중에서는 심미랑 시덥 같은 게 제일 많았어서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시덥 50개라도 하고 자고, 그리고 심미는 학원을 자주 나가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배워오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근력 운동 집에서 하고 자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인터뷰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수시라고 운동을 안 하지 않더라고요. 다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비실기로 뽑는 수시가 좀 많잖아요. 그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인데, 그러니까 수시가 아니라 걔는 정시마저 이제 실기를 안 보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입시편이니까 학생들을 향한 응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 하면 진보하니까 누가 대표를 한번 할까요? 형. 마형. 역시 이럴 때만 형이지. 교원대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체대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전부 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 워낙 요즘 성적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균 9등급이었던 저도 평균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그냥 할당치만 한다 생각하고 묵묵히 해나가시면 꼭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편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좀 긴장하고 다 긴장해가지고 다 같이 횡설수설한 느낌이 있는데, 본편은 2편입니다. 네, 사실 학교 생활 편이 훨씬 재밌으니까 혹시나 이제 입시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제 직접 유튜브에 나타나서 답글을 남겨줄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